예, 뜨거운 여름 치킨과 맥주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이 치킨 값이 말썽입니다. 닭값은 떨어지는데 치킨 값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양계업계와 치킨 외식 업체 간의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4일에 포대에 담긴 강아지가 반쯤 묻힌 채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휴가철이면 급증하는 유기견 문제 짚어보겠고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 영구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휴가철인데요. 네. 뭐 지금 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많으시죠. 이번 주말에 이제 또 밖에 나들이 계획 잡은 분 있는데 치킨 아마 반드시 준비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야외에서 많이 드시는 게 바로 치킨과 맥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치킨 값이요. 매년이 올라요, 보면. 네. 근데 재밌는 게 닭값 있잖아요. 네. 그 치킨값이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게 치킨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괴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세요? 10분의 1보다 지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닭값이 평균 1,588원, 예. 치킨은 통상 한 19,000원. 예. 그럼 이제 10배를 좀 넘죠. 넘죠. 예. 이 상황은 왜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예. 닭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예. 1,912원에서 1,588원으로. 근데 치킨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뭐 전기구이 통닭 한 5,000원 한 마리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10,000원으로 이제 넘으면서 닭이 비싸졌네 그랬는데 예. 15,000원도 잠시 지금 17,000원이었다가 최근 한 19,000원 내외의 예. 가격 형성이 돼 예. 있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닭이 올랐겠구나. 예. 생닭이 올랐으면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치킨도 올랐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 닭값은 떨어지고 치킨값은 올라가고. 예. 그럼 그 차이를 어떤 비용이 메꾸고 있는지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렇죠. 소비자들도 사실은 좀 이게 의아할 만한데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소비자보다는 양계업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 구조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명을 내놓은 게 뭐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우리도 치킨들 다들 먹지만 광고를 보면 정말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막 그 비용이 많이 충당되는 걸 보이고 예. 본인들 얘기로는 지금 임대업이라는 양념값이 오르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생닭의 양념값이 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핑계에 가깝고 광고나 유통 그 비용이 많이 증가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동네에 보면요. 치킨집이 한 뭐 4-5개는 기본으로 있잖아요. 기본이죠. 광고 전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런 변명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재료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예.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유가 시대인데 예.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들은 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동결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닭값은 떨어졌는데 치킨값이 올라갔다. 양념이 새로워졌나요? 조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맛이 늘어나고는 있죠. 그렇죠. 예.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게 배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예, 치킨을. 예. 그럼 우리가 중국집도 배달하고 거의 모든 음식들이 배달되는 시대인데 예. 우리나라가 뭐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킨다는 이제 농반 진반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치킨만 배달 비용이 들어가냐 이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원재료인 닭 그것도 주재료죠. 주재료의 10배 이상의 가격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핵심적인 문제는 치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 우후죽순 드러나다 보니까 예. 마케팅을 잘하는 업체만 살아남고 어느 브랜드를 머리에 각인시켜서 전화를 걸도록 만들 것이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유명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아이돌 스타도 있습니다만 또 남녀노소가 치킨을 다 먹다 보니까 대체로 유명 개그맨들을 예. 또 비싸게 광고 모델로 쓰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탑스타들이 치킨 광고 한 번 안 찍은 분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예, 대로 예. 마케팅, 홍보, 광고 비용에 예. 막대하게 돈을 들이고 무엇보다도 이 프랜차이즈를 여러 동네까지 많이 좀 확산시키는데 예. 결국은 이 사업 비용들을 충당하다 보니 이 원재료 값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예. 오히려 그 외에 부대 비용들이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양계협회가 말 그대로 뿔이 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전에 그렇죠. 치킨값을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속상합니다. 치킨값은 예컨대 18,000원, 19,000원 하는데 이 닭값은 생닭값은 2,000원에서 지금 1,500원으로 내렸거든요. 그럼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양계 농가에서는 더 못 버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시장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원재료 값이 줄면 당연히 완제품 값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바됐던 비용을 낮추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뭐 가축도 폐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양계업자들은 좀 걱정이 좀 클 것 같아요.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만약에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공정위가 좀 나서서 그렇죠. 이 치킨값 예를 들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좀 이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 게 뭐 담합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든지 부당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금액 책정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를 좀 해가지고 만약에 부당하게 좀 책정된 게 있다면 뭐 시정 조치라든지 예. 가징금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걸 통해서 좀 시장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거 좀 안타까워요. 이 포대에 버려진 강아지인데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변에 반쯤 어떤 포대에 쌓여 있었죠. 잠깐 반쯤 도로변에 묻혀 있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강아지가 거의 뭐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물 네. 학대 아닙니까? 동물 학대죠. 예. 동물 학대고 동물 유기죠. 예. 지금 동물 학대는 좀 이제 그 과중한 처벌로 예. 동물 유기는 그거보다 덜하지만 과태료 한 100만 원 수준에서 처벌이 되는 일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 SNS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다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든 아니든 경악을 예, 금치 예, 못하는 예. 게 이 반려라는 말이 함께 산다는 말이잖아요. 남은 여생을 함께 한다는 뜻인데 예. 우리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부르는데 예. 비록 이제 인간이 아닌 동물이지만 예. 애정을 가지고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예. 이제 드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유기하는 것. 예. 거의 우리가 사람도 생매장한다, 이거 조폭이나 하는 일이죠. 영화 속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 반려견, 애완견을 유기한다, 근데 생매장한다. 쌀 포대에 담겨서 반쯤 묻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행히 살아 있었는데 이 말티즈 종인데 예. 이 강아지의 상태는 절대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음. 지금 이제 잘 보호해야 되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이 범인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일이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좀 생매장이라고 하는 게 좀 끔찍하게 그렇죠. 다가와서 예. 굉장히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버리는. 우리가 과거에 또 이렇게 저 CCTV에 찍힌 걸 보면요.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그냥 길거리에 예, 버리고 예, 달려가는데 예. 강아지는 주인을 찾아서 뛰어가다가 지쳐서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몇 날 며칠 기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개,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인간과의 스킨십으로 형성된 그 동물들의 충성심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더 지능화된 사람 존재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이 어떤 문명과 교양의 차원에서 예.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유기견의 숫자는 사실 지금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만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동물이요. 그렇죠. 8만 마리가 네, 넘는다고 네. 합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가철 딱 7, 8월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휴가철이 되면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휴가를 가려 그러면 동물을 어디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어요. 예. 동물 병원이라든지 또 가격도 더 비싼 경우도 예,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또 유기를 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아니면 휴가 갔다가 도중에 뭐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예. 결국은 2013년부터 유기견 등록제, 뭐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 이거가 결국은 뭐 과태료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예.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두 분 중에 반려동물, 애완동물 키우세요? 저는 이제 조류를 키워요. 예. 앵무새를 키우는데 과거에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예. 여러 가지 동물들 많이 키워봤죠. 실제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예, 동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가축이라고 부르면서 마당에 키울 때는 예. 가족들이 먹고 남은 밥을 이제 그렇죠. 사료로 예, 먹이고 요즘은 이제 사료들이 많이 비싸지고 고급화돼서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기견 생매장 사태를 보면요. 예. 전 프랑스에서도 마침 똑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아. 그건 이제 프렌치 마스티프라는 다른 종인데 불독의 변형 같은 종인데 이 반쯤 생매장된 상태로 이 비닐에 둘둘 감겨서 있다가 아주 예. 안 좋은 상태로 살아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도 지금 유기견 생매장에 공분하고 예, 우리도 똑같이 예, 공분하는데 예.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프랑스의 변호사들이 예. 그럼 이 지금 범인을 잡으면 이 유기한 사람 주인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했더니
한화로 치면 벌금이 한 3,500만 원에 징역 2년에 처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일을 그 사회에서 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에 대한 폭행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렇죠. 수준입니다. 예.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좀 제도가 갖춰진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동물 학대도 물론 인정될 것 같습니다만 유기로만 이 취급이 된다면 예, 예. 과태료 100만 원 끝이거든요. 10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예. 하지만 이 유럽 사회와 비교해 보니까 처벌의 수위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최평님, 이 보통 유기되는 동물 절반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하는데 23%가 자연사하고요. 맞습니다. 22.7%가 안락사하고 안락사죠. 주인이 되찾는 경우는 13%에 네.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반려재 등록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유기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렇게 찾아가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생명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인명 존중의 문제도 종종 예, 범죄에서 예, 예, 다룹니다만 그건 아주 특정 범죄, 좀 잔혹 범죄의 경우이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완견을 또 키우시는 분들은 이 예를 들면 이제 이 개를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국내에서 논쟁이 많잖아요.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거는 문화와 취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시선이 동물과 지금 예, 예. 관련해서 상존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유기견 이 문제, 이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분은 예. 그래도 인간 가족에 중해서 대우를 예, 하자라고 하는 예. 어떤 하나의 규범화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법만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많은 동물을 법이 다 관리할 수 없거든요. 음. 인간만 관리하기에도 우리 치안, 공권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 말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키우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하셔야 예, 되고요. 예.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절대로 뭐 아파지거나 키우기 싫어지거나 혹은 경제적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유기하지 마시고 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하고요. 안락사하고요. 12%만 주인이 찾아가고요. 그럼 남는 동물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즘에 입양하기 위한 운동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남이 버렸지만 상처받은 동물을 내가 예. 한번 좀 치유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입양을 어차피 받으시니까 예. 그러면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무상으로 또 반려견을 이제 주고받던지 예. 아니면은 또 뭐 필요하다면 매매하던지 예. 하면서 등록제가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등록제 2013년에 시행돼서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예. 55%라고 나오는데요. 아.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절대 전 55%에 아직 근접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10에서 20%가 됐을까 말까 싶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등록제를 잘 유도하는 것, 그것도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유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 법적 처벌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에 뭔가 좀 새로운 생명 존중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좀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고 또 법 제도도 그렇죠. 잘 정비가 돼야 되겠죠. 지금 문제가 또 있는 게 네. 법의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마인드가 이제 법상에도 있는 거고 또 생명체긴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보면 학대 행위 막 매달고 때리거나 이런 거가 한다 하더라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 이하거든요. 1000 이하거든요. 예. 거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다 보니까 사실상 법도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사실은 우리는 가족까지 생각하는 반려견을 근데 법은 아직까지 그걸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동물 이야기를 좀 했는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모 고등학교의 네. 성추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인데 많은 분들 동물보다 못한 행동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제 이제 뒤늦게 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어떤 네. 그 방법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네. 좀 때늦은 감이 있어요. 때늦은 감은 있어요. 예. 그 내용은 아마 대다수 학부모들은 공감하셨을 겁니다. 저도 뭐 어제 조 교육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예. 수많은 학부모 단체 이렇게 뭐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거 공분할 상황인 거죠. 딸 키울 수가 있겠느냐. 안 그래도 온갖 범죄들이 많은 사회여서 예. 딸 키우기 힘든데 학교에서조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는 최후의 보루는 가정과 학교란 말이죠. 청소년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이런 짓이 저질러졌는데 예. 심지어는
교장도 가해자였다. 이건 뭐 점점 놀랄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름도 다 공개해야 되고 이 교직에서는 영구 퇴출해야 한다. 예. 뭐 다른 일로 먹고 살 뭐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저는 여기에 깊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이 조 교육감의 발표는 좀 많이 뒤늦었고 이것이 서울시의 문제만이겠느냐. 예. 좀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 지자체 교육청이 아니라 예. 또 이게 교육부의 차원에서 좀 강력한 처벌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약간 이제 이야기는 흘렸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신문고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문제보다는 더 강력한 이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 있어져야만 예. 일벌백계의 효과를 가지고 최소한 교사라면 예. 자신의 몸가짐을 한 번쯤 다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 생각은 맞습니다.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원래 지난 4월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범죄에는 적용이 안 됐었나요?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없었고 옛날에 촌지 같은 경우 그렇죠. 예컨대 10만 원 받으면 해임 파면시켜버리고 100만 원이면 바로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원스카를 했는데 예. 이번에 조치는 뭐냐면 원래 같으면 성범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고 그 형사 기소가 되면 그렇죠. 직위 해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발표가 가장 가능성이 좋은 게 예. 범죄했던 개연성이 크다면 바로 직위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는 있거든요. 또 특히 또 무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예, 많지는 예, 않지만 예.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이제 선생님 당했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기소할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했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 개연성이 있다면 바로 직위 해제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오늘 오전에 이제 환경 국무총리 주재로 4대학 근절 대책 회의가 네. 열렸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이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하겠다. 네. 좀 강력한 이야기가 이제 그렇죠.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 영구 퇴출이 과연 가능할 건가? 네. 파면이나 해임에도 예전 같은 경우는 3년이나 5년 후에 5년, 다시 맞습니다. 재임용할 수 있었다는데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이번에 차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 뭐 성폭력의 정황이 나왔다, 개연성이 있다. 일단 직위 해제가 됩니다. 직위 해제가 해임 파면 아니죠. 근데 사건을 이제 조사해서 확실하다라고 하면 해임이 되거나 파면이 예, 되는데 예. 과거에는 해임 후에는 3년, 파면 후에는 5년 후에 다시 교직에 들어올 수 있었단 예, 말입니다. 예. 문제는 그 기간이 어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예. 한 인간의 어떤 성찰과 반성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크게 깨닫고 개과천선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을 범죄 재발의 개연성이라는 게 더 높단 말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는 교직이기 때문에 엄격성을 적용해서 예.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심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제 조희영 교육감 얘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회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사가 갑이라고 하는 인식, 예. 학생들을 내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인식, 자신을 좀 이제 과대평가하게 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식 개혁이 쉽겠냐 말이죠. 예. 우선은 저는 학부모 학생의 안심, 교육계의 좀 청정 활동을 위해서는 예. 우선 법제도가 강화되고 예. 나중에 또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서 법제도가 필요하다면 완화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할 때다. 이런 일이 더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특히 이제 성범죄는 아까 말씀하신 4대 악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예. 그럼 엄격하게 처단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 혹은 필요하다면 입법부와 예. 사법부 그다음에 나가서 학교 현장, 교육청 모두 다 좀 같이 공조해서 하나의 또 이제 어그러지지 않은 예. 좀 조화로운 틀을 만든 다음에 교육계가 좀 자정작용을 네. 이루게 되면 우리가 뭔가 성숙성에 맡기는 그러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뭔가 엄격한 처벌과 예.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관대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선생님이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군대도 예전에는 사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좀 간대하게 처벌했는데 이게 불거지고 나서는 지금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선생님이 과연 그렇게 했겠냐 아니면 동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라든지 이게 낮았던 걸 보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높여야 되고 입법적으로도 조금 뭐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예.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학점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선생님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선생님한테. 무기로 맞아요.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한테 모든 게 종속되고 성적이 다 공개되고 학교를 더 가야 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건 암수 범죄는 더 많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더 많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처벌을 엄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